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멘토단 서울캠퍼스 19학번 독일어과 박유비 19학번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정유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국외대 진학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저희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혹시 한국 외대에는 언어학과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험생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답은 B! 아닙니다. 다양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생기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생기부를 돋보기로 살펴보러 갈까요? Let's go! 먼저 독일어과 유미 씨의 생활기록부부터 돋보기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1학년 때 독일어 관련 수상 경력이 많으신데 독일어과 진학에 대한 목표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냥 전공어라서 독일어 수업이 굉장히 많았고 독일어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서 독일어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건데 독일어를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이런 남들이 할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독일어과 진학에 대한 뜻이 깊어졌는데 이제 1학년 때에는 그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재밌고 이제 또 수상 경력 같은 거에 욕심도 많아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 준비할 때 돌아보니까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저희 수상 경력들이 입시 준비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율활동을 보면 아침 학술 동아리, 상설 동아리, 유네스코 활동, 인문학 탐구 공동체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인상 깊은 활동이 있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침 학술 동아리로 이제 제가 1, 2학년 때 꿈이 호텔 관광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라서 이런 거랑 관련 있는 동아리를 했었어요. 이제 가서 관련 컨벤션 답사도 여러 번 가고 멘토링 활동도 하고 아니면 이제 호텔을 전체적으로 기획해보는 활동처럼 굉장히 저희 진로랑 관련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랑 엮어서 실버 호텔을 하나 기획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계단을 없애고 산책로를 주변에 조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레스토랑 메뉴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준비를 한다던가 약간 이렇게 전반적인 호텔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없는 활동이잖아요. 이제 저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활동을 저 혼자뿐만 아니라 이제 부원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사고를 가지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활동 중에 큰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동아리잖아요. 유미 씨는 어떤 동아리를 했었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은 동아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 동아리 그리고 상설 동아리도 했었고 주말마다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벽화 그림 활동도 했었어요. 그리고 예체능 동아리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모델부에 들어가서 축제 때 런웨이를 서기도 하고 노래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아서 각종 공연을 기획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들은 저의 학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진로를 찾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예체능이나 이런 봉사 동아리도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아리라는 게 팀 활동이고 저 혼자만 잘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리더십 능력도 길러지고 이제 팀 플레이 능력도 길러지고 하다 보니 그 많은 동아리들 중에 도움이 안 됐던 활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예체능 동아리나 봉사 동아리가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하시거나 대학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경험이 되니까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희망 사항을 보면 호텔 컨시어지라고 되어 있는데 호텔 컨시어지가 뭔가요? 조금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호텔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호텔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업무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했던 호텔 컨시어지는 프런트나 로비에서 이제 고객들을 응대하고 맞이하고 투숙객에게 각종 호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제 호텔 컨시어지라는 게 단순히 고객을 응대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약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성향에 맞추어서 고객이 원하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연극이나 오페라 추천 아니면 주변 맛집 예약 아니면 항공편 대리 예약 같이 고객의 그
관광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걸 정말 좋아해서 이런 직업이 제 적성에 너무 잘 맞을 것 같았어요. 또 이제 호텔 컨시어지라는 직업이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는 직업이다 보니까 언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독일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언어를 활용하고 새로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저의 언어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직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의 적성이나 언어적 역량을 봤을 때 이런 호텔 컨시어지라는 직업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면 독일어 수업이 있었던 만큼 관련 활동이 많은데 독일어과 진학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외고 특성상 전공어가 독일어다 보니까 독일어 관련 활동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독일어 동화 구현 활동이나 각종 독일어 통번역 활동, 아니면 독일 문학이나 문화탐구 활동처럼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저기 면접을 돌아다녀 보니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야가 독일 문학 부분이더라고요. 독일 문학 탐구 활동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약간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켄터그라스의 궤거를 물어라는 책을 읽고 탐구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에서 예전에 소련군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인명 사상자가 난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쉬쉬하려는 그런 흐름이 보였고 작가가 이걸 약간 직설적으로 가져와서 책으로 옮긴 작품인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읽고 단순히 책에 대한 탐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했던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도 이 활동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 작품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더 사고를 확장하고 시각을 넓혀서 저의 생각을 가미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독일어과 후배들에게 독일 관련 독서 한 권 추천해주세요. 독일어과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독일 작품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약간 이런 기본적인 문학 작품들은 꼭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대학 진학 후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독일인들의 정서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대표적인 작품 꼭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문학 작품 말고도 약간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직종과 관련된 독일의 비문학 작품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굉장히 책도 두껍고 어려운데 이걸 100%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독일 문학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독일어만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찾아보고 탐색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을 읽었고 이 책에서 굉장히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읽을 땐 정말 어려웠는데 나중에 면접이나 자소서를 쓸 때 저도 모르게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막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의 직업, 희망하는 직업, 무역업이나 관광, 경제 이런 것과 관련된 독일의 이야기가 들어간 비문학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이어서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유비시의 생활 기록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세계 시민 글로벌과 관련된 상들이 되게 많은데 혹시 수상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국제고등학교이기도 했고 저도 세계시민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학교 특성상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관심을 더 넓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수상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주제나 아니면 쓰는 보고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찾아보다 보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게 되고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거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거 꼭 잊지 말고 실천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다양한 자유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혹시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나요? 저는 학생회 홍보부장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학생회 홍보부장이라는 게 교내 행사에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교외에 중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홍보하는 일을 맡는 업무였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제 적성에 굉장히 맞았던 거예요.
그 계기로 대학교에 와서도 단과대학교 홍보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기획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제게 많은 영향을 준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게 자기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일지 모르니까 여러 활동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봉사활동을 난민교육후원회랑 점자 도서관에서 꾸준하게 많이 하셨는데 이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난민교육후원회는 동아리 친구들이 다 함께 했던 봉사활동이었어요. 난민 아동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직접 영어로 번역해서 난민교육후원회에 보내는 활동이었는데 집에 안 읽는 동화책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 동화책을 난민 아동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직접 번역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에서 했던 봉사는 점자책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돕는 거였어요. 그래서 점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을 우선 워드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과정을 돕는 봉사활동이었고 제가 아무래도 기숙사 학교에 살다 보니까 직접 가서 하는 봉사를 하기가 힘들어서 기숙사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목별 세특 부분을 보면 학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 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리는 팁은 질문이요. 저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꼭 표시해놓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 선생님보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걸 더 추천드려요. 제가 영어 과목에 관련해서 친구들과 스터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아니면 자습 전 쉬는 시간 이렇게 짬짬이 이용해서 친구들과 같이 영어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그걸 답변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때 친구들에게 설명을 듣는 게 굉장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어쨌든 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을 때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 그거 추천드립니다.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가 약간 특이하잖아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진학을 위해서 특별히 했던 활동이 있나요? 제가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에 관심이 생긴 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언론과 미디어에 관련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터키어과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는 언론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사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터키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터키의 언론 탄압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터키와 쿠르즈족 분쟁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다뤄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언론과 그럼 터키를 엮어서 터키의 사회 문제에 대해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관련 독서 한 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을 추천드립니다. 오르한 파묵은 터키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예요. 근데 저희과 교수님이 오르한 파묵의 책들을 번역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책도 저희과 교수님이 직접 번역하신 책이고 이걸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작품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입학해서도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의 첫 번째 생활기록부 돋보기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